조선의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뺨을 사정없이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종갓집 안채에서 쫓겨난 한 여인이 하얀 백구 한 마리의 목줄을 쥔 채 문 밖으로 내몰렸지요. 그리고 그 뒤에서 누군가는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차가운 말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백구도 데려가거라. 너도 그놈도 당장 내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식 못 낳는 며느리는 죄인이다. 대를 못 잇는 여자는 빈 껍데기다. 하지만 그 하얀 개가 그녀를 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그 백구가 물어온 반전은 듣는 이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버려진 며느리와 버려진 백구가 서로의 숨이 되어 끝내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조선의 야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동 땅, 오래된 기와가 켜켜이 쌓인 종갓집. 그 집 며느리 윤정은 해가 뜨기도 전 매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큰 솥에 쌀을 씻는데 겨울이면 물이 칼처럼 차가워 손가락 마디가 얼어붙었지요. 윤정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자. 오늘만은 한 번만. 그 집에서는 하루 밥상 하나가 여인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집은 300년 넘도록 제사를 지내온 종가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장손이 대를 잇는다. 대가 끊기면 조상님이 길을 잃는다. 윤정의 남편 도안은 3대 독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7년을 소가리하다 겨우 도안을 낳았고 그 기억이 집안의 공기처럼 남아 도안을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대를 잇는 건 사내의 책무다. 그게 종가의 숨줄이야. 그 말이 윤정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혼인한 지 첫 해 봄. 윤정은 첫 아이를 품었다가 피처럼 붉은 밤을 지나 유산을 했습니다. 그날 윤정은 눈물에 젖어 떨었지만 도안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몸조리나 하게. 그리고는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가 장기판을 들여다보았지요. 셋째 해 가을, 윤정은 또다시 아이를 잃었습니다. 시아버지 종걸은 방문도 세게 밀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이래서야 대를 어찌 잇나. 쓸모없는 보기로구나. 시어머니 말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얼굴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날이었지요. 다섯째 해 겨울, 세 번째 유산이 있던 밤, 윤정은 며칠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때 밤늦게 문이 삐걱 열리더니 말순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들려 있었지요. 나도 그랬다. 내 배 속에서 여러 번 꺼져갔지. 윤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차가움만이 아니라 말로는 꺼내기 어려운 오래된 상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수는 윤정의 손을 한 번 꼭 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엌을 내 손에 쥐어야 한다. 솥뚜껑을 잡으면 숨통도 잡는 거다. 그날 이후 윤정은 새벽마다 더 일찍 일어나 국에 간을 맞추고 장을 풀고
나무를 다듬으며 마치 자신을 갈아 넣듯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겨울 장날, 윤정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 끝, 사람 발길이 뜸한 골목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린 앙상한 백구 한 마리. 갈비뼈가 비치고 눈에는 겁이 가득했지요. 윤정은 그 아이를 보자 이상하게도 자기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추위 속에 버려진 존재, 쓸모가 없다며 밀려난 존재. 윤정은 외투를 벗어 백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서로 살아보자. 그날 윤정은 백구를 품에 안고 종갓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정은 백구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복이 들어오는 아이야. 그러니 복동이다. 복동이는 윤정의 손등에 코를 비비며 작게 낑하고 울었습니다. 윤정은 그 울음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너 혼자 아니야라는 말처럼 들렸지요. 하지만 도아는 복동이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더러운 짐승을 왜 들이냐. 이 집은 종가다. 윤정은 복동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처음으로 작은 반항을 했습니다. 외로운 것들끼리 살면 안 됩니까? 저 애는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도아는 혀를 차며 돌아섰고 그날부터 복동이는 사랑방 앞마당에 묶여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동이는 윤정이 부엌에서 일할 때면 가능한 한 가까이와 그녀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윤정이 눈물을 삼키면 복동이는 가만히 다가와 손등에 코를 올리고 숨을 나누었지요. 그 작은 온기가 윤정을 하루하루 붙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윤정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도안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어졌지요. 옷깃에는 낯선 향이 묻어 있고 말끝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의 옛 동무가 급히 사람을 보내 수군거리듯 전했습니다. 내 낭군 요즘 기방 근처를 자주 드나든다더라. 장터에서 어떤 계집과 함께 있는 걸 봤어. 윤정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는 의심조차 죄가 되는 자리였지요. 용기를 내어 도안에게 묻자 도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이제는 남편까지 감시하느냐? 그 한마디가 윤정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도안은 술기운을 핑계로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난 널 더 이상 며느리로 보지 않는다. 종가에 필요한 건 대를 이을 사람이다. 시아버지 종걸도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더니 집안 복까지 말아먹는구나. 그때 마당에 묶여있던 복동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도안을 향해 몸을 던지려 했고 줄이 팽팽히 당겼습니다. 윤정은 그 짖음이 마치 도망쳐라고 외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말수는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윤정의 생일날 도안은 상 위에 떡 한 조각도 올리지 않고 낡은 종이 뭉치를 던졌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다. 이혼장이다. 그날 밤
윤정이 방에 앉아 멍하니 촛불만 바라보는데 말순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윤정의 손에 문서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거기엔 돌산이라 불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자락의 문기, 살림 문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엇입니까? 말순은 잠시 숨을 고르고 딱 그만큼만 말했습니다. 가져가거라. 내가 살아야 한다. 윤정은 그 문서를 쥐고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돌만 가득해 농사도 안 되고 짐승만 다닌다던 산. 그런 걸 주는 것이 과연 도움일까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다음 날 도안이 데려온 새 여인이 대문 안으로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비단치마 자락이 사뿐사뿐, 입가에는 조롱이 걸려 있었습니다. 종가 며느리라더니 꼴이 참. 그때 복동이가 크게 짖었습니다. 도안은 화가 난 듯 바닥에 돌을 집어들더니 돌은 복동이의 옆구리를 스쳤고 하얀 털 위로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윤정은 비명을 삼켰고 복동이는 아픔을 꾹 참으며 윤정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차갑게, 너무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그 백구도 데려가라. 둘 다 당장 나가. 윤정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윤정은 복동이의 목줄을 풀어 스스로 곁을 지키게 했습니다. 둘은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주막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걔는 안 된다. 손님이 싫어한다. 윤정은 눈밭에 주저앉아 손끝이 얼어붙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윤정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가만히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빈 창고에 몸을 숨겨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윤정은 품에서 돌산 문기를 꺼내 들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안 산다는 돌산. 이게 내 전부구나. 복동이는 대답 대신 윤정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야라고 말하듯이요. 며칠을 떠돌다 윤정은 겨우 돌산이 있는 고을로 향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하지만 길손들은 복동이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집신이 다른 늙은 수레꾼 하나가 윤정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눈빛, 살려고 나온 눈빛이구먼. 내 수레 뒤에 다시오. 산길까지만 데려다 주리다. 윤정은 여러 번 절을 하며 복동이와 함께 수레에 올랐습니다. 수레가 덜컹덜컹 흔들릴 때마다 복동이는 윤정의 다리에 몸을 붙이고 상처난 옆구리를 숨겼습니다. 돌산 마을 근처 눈 덮인 비탈길을 오르던 윤정은 끝내 발목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찼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복동이가 산골짜기를 울리도록 짖었습니다. 복동이는 눈을 파헤치며 윤정의 얼굴을 핥고 옷자락을 물어 잡아당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의 이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다. 어서 의원댁으로 옮겨라. 윤정은 마지막으로 복동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킬게. 윤정은 의원에게 침을 맞고 따뜻한 탕약을 마신 뒤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동이는 문 밖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윤정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이장 박철수는 마을 외곽에 비어있는 초가가 있다며 거기서 몸을 추스르라 했습니다. 윤정은 대신 마을 어르신들 밥을 돕겠다며 복지 개처럼 운영되는 향약 부엌에 나갔습니다. 큰 가마솥에 국을 끓이고 묵은지를 볶고 나물을 무치자 할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손맛이 예사롭지 않네. 저 며느리 밥 짓는 손이 참하다. 윤정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쓸모가 아니라 정성으로 불렸습니다. 초가집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어느 새벽 윤정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바람이 역하게 불어 아궁이의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을 막아둔 탓에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윤정의 숨을 조금씩 빼앗았지요. 윤정은 꿈속처럼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낑낑거리며 윤정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온 힘을 다해 윤정을 마당까지 끌어냈습니다. 찬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윤정은 크게 기침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동아, 너 나 살렸구나. 복동이는 꼬리를 한 번 흔들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 복동이는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도 완전히 낫지 못했지요. 윤정은 약초를 다려 먹이고 마을 일손을 더 거들며 복동이 약값을 모았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어느 밤, 복동이는 갑자기 일어나 문 쪽을 향해 낮게 울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궁이 연기 사건 이후 윤정은 복동이의 이상한 기척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윤정은 급히 집신을 신고 보자기 하나에 물건을 싸 복동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며 초가집이 흘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윤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복동아, 또 살렸구나. 복동이는 젖은 털을 털며 윤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며칠 뒤 복동이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불안했습니다. 복동이는 멀리 나가도 항상 해 지기 전 돌아오던 아이였으니까요. 윤정은 산길을 헤치며 복동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산 중턱의 공터, 거기서 윤정은 기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고목나무 가지에 누군가 손수건 하나를 묶어 두었는데 매화 문양이 곱게 수놓인 손수건이었습니다. 윤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시어머니 말순이 늘 허리춤에 지니던 물건이었으니까요. 윤정이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풀려는 순간 발밑에 흙이 쓸려 나간 틈으로 영롱한 것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삼. 윤정은 조심히 흙을 걷어냈고 그 아래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산삼이 숨 쉬듯 박혀 있었습니다. 수십, 수백. 윤정은 그 자리에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돌산, 이 산이 어머님께서 숨겨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과거 말순이 마당에서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이던 장면이요.
넌 착하지. 말은 못해도 다 알지. 그때 말순이 복동이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를 지켜다오. 길을 알려다오. 윤정의 눈물이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윤정은 가장 상태 좋은 산삼 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꺼져가던 복동이의 입에 조금씩 먹였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숨을 골랐고 며칠이 지나자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고목나무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백구도 산도 저에게 다 주신 거였군요. 그제야 윤정은 말순의 마지막 외침을 다르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백구도 데려가라. 그것은 내쫓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게 맡긴다는 거칠고 서툰 유언 같은 말이었을지도요. 윤정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산을 다 헤집지도 않았지요. 그저 몇 뿌리만 필요한 만큼만 캐 약재상에게 가져갔습니다. 소문난 감정꾼은 산삼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천종이요. 이런 산삼은 산이 허락해야만 나오는 법. 80년은 좋게 됐소. 그날 윤정이 받은 돈은 한양의 작은 기와집 한 채 값을 능가했습니다. 윤정의 손은 떨려 크고 복동이는 낯선 냄새 속에서도 그저 윤정 곁을 지켰습니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삶을 짓겠다고. 윤정은 읍내 외곽에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날마다 나물과 장아찌, 젓갈과 국거리를 정성껏 만들어 작은 찬방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나물은 손이 정직해. 국간장이 깊다. 이 집은 속이 깊은 집이야. 복동이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에게 쓰다듬을 받으며 이제야 편히 숨 쉬었습니다. 윤정은 문득문득 돌산 문길을 볼 때마다 말순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하단 말 한 번만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은 안동 쪽에서 흘러온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안이 가까이 지내던 새 여인이 집안 재물을 들고 달아났고 그 일로 시아버지 종걸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말순은 그 뒤로 말을 잃었다는 이야기. 윤정은 가슴이 꺼졌습니다. 종갓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사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돌산에서 캐온 산삼 한 뿌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문턱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남긴 뜻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윤정은 도안이 머무는 곳을 수소문했고 읍내 변두리의 낡은 셋집에서 말순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나는 과거를 용서하는 걸까? 하지만 이내 생각했습니다. 외면하면 나도 그 사람들과 같아질지 모른다. 윤정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말순은 예전의 그 단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작아졌고 눈가에는 지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말순은 윤정을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은 먼저 흘렀습니다. 윤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어머님,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실래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윤정의 세월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윤정은 말순을 부축해 바깥 햇살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윤정의 집에 도착하자 복동이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말순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말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백구가, 자신이 내보냈던 그 백구가 여기 살아 있었으니까요. 윤정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짭조름하고 따뜻하고 속을 편히 풀어주는 냄새. 말수는 숟가락을 쥔 손을 떨며 한 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오래 잠겨 있던 목소리가 기어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정아. 윤정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산, 내가 너 주려고 진작 정해둔 거였어. 윤정은 밥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뒤 도안이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는 잘 계시냐? 윤정은 잠시 도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모셔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도안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복동이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정의 발치에 앉아 더는 흔들리지 않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과 말순과 복동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이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지요.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서로를 살려내는 마음으로 엮이는 것이라고. 말수는 윤정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발치에서 편안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은 처음으로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낸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것에서 가장 큰 길이 열리고 쫓겨났다고 여겼던 밤이 가장 따뜻한 집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상이 하나 놓이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옛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는 윤정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